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어쩌면 여기 아메이 오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속도만 내고 살았던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밖에 나가서 아메이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어색해 하시고 낯설어 하시죠. 사실 아메이는 이상한 사업이 아니라 낯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이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아메이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거든요. 뭐든 처음이 낯선 건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대부분의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사분면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E 아니면 S 영역에 다 계세요. 저희 형부는 자영업자, 저희 제부는 봉급생활자, 저희 언니도 봉급생활자, 제 여동생도 봉급생활자. 대부분 다 이 영역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절대로 이 B나 I 영역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메이는 E나 S 영역의 사업이 아니고요. 이 B,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영역에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이해가 아직 안 돼서 그러시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 남편도 제가 아메이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 1억이 되겠다고 하니까 응원할게요, 비웃을게요. 네, 아주 시원하게 비웃었어요, 저를.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관학교 나와서 정말 성실하거든요. 성심을 다해 성실하게 직장 생활,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왔어도 연봉 1억이 이제 될까 말까인데 20년 가까이, 20년이 안 됐을 텐데 큰일 났다고 저한테. 이렇게 애들이나 가르치고 사회생활 잘 모르는 너가 연봉 1억 막 웃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제가 아메이 첫 해 아메이를 하고 첫 해 연봉이 2,700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웃었죠. 그런데 두 번째 했을 때 2년차 됐을 때 5,800. 그리고 제가 2년 8개월이 됐을 때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남편은 저에게 그 어떤 비웃음은 보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 4년차 됐을 때는 3억 2천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작년 5월에 4억 3천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으신 거죠. 이쪽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말이 안 되지만 이 B영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라는 건 사실 매달 우리가 양동이로 이달 먹을 거, 한 달 우리 가족들이 먹어야 될 걸 남편이 돈을 벌어온다면 이렇게 사부작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물을 들어가지 않고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집에서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에서 마라톤 하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사막을 걷기만 해도 어려울 텐데 마라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역시나 이 땡볕 아래 사막에서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마라톤을 하시다가 생명을 잃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생명을 잃으시냐면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막 마라톤을 할 때는 일반적인 도로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수시로 먹어야 된다고 알려준대요.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처음 해보는 분들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목마를 때까지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쓰러지시는 거죠. 그런데 목이 말라 쓰러지셨다 하더라도 생명까지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옆 사람이 물을 먹여주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은 이미 그런 대열에서 벗어나서 옆에 물통을 차고 돌아가신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이 진짜 사막에서 마라톤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돌아보지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제가 쓰러졌을 때, 과연 저의 허리에 있는 물병을 누가 나에게 먹여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 몇 명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메이를 하고 6년이 지난 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혼자 쓰러져 있을 리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에게 물을 같이 나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사업이죠. 저는 아메이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메이 안에 오시면 시대의 흐름도 보실 수가 있고요. 2001년도에 9.11 테러 이후에는 전 세계에 인터넷이 퍼집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은 후에는 스마트폰이 퍼지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우리는 썼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디카,
그리고 내비게이션, MP3 회사가 다 무너지죠. 여러분 정말 시대가 변하고 뭔가가 생성이 된다는 건 다른 곳이 무너지는 곳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너무 저도 지나갔습니다. 아직 기침을 좀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걸 불편하게 여기면서 로봇이 우리의 미래를 대신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진짜로 우리가 이번에도 대전 갔다 오면서 휴게소에 들렸는데 어느 누구도 주문을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다 카드로 뭘 먹을지 결정하고 카드를 결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정말 그런 시대에서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정말 잘 사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딸 셋, 아들 하나의 둘째 딸입니다.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30살에 좀 다르게 잡혔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저희 네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너무 성실하셨고, 그리고 제가 늘 자주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엄청 났겠죠. 저희가 학교만 다닌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셔야 됐는데 그런 부모님이 제가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제 기억에 잘 안 웃으셨고요. 늘 뭔가 골똘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엄마한테 뭐 이렇게 약간 보석이라든지 브로치라든지 이런 걸 선물을 하면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엄마는 진짜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그 뒤에는 생략된 이런 걸 사올 거면 돈으로 줘라 라는 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빠듯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7에 시작했던 사업이 되게 잘 되면서 30쯤에 됐을 때 돈이 좀 많이 모아졌어요. 그땐 제가 결혼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해버렸지만 부모님께 뭐 혹시 저희 키우면서 은행에 대출 남은 거 있냐고 여쭤봤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그냥 갚아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게 큰 의미 없이 갚아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30년 만에 저희 아빠의 하이톤의 웃음소리를 들어요. 늘 중저음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요, 그 뒤로 예쁜 보석이 박힌 옷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 좋아한 게 아니구나. 그냥 안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이 삶을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으셨구나. 그게 제가 너무 마음 아프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재정이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웃을 수 있는데 웃을 수 없고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보고도 외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가슴 아프게 오면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30 이후부터는 열심히 벌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업했고 열심히 수업했고 열심히 학원을 했는데 저한테 쉴래 아니면 일할래 하면 저는 일을 선택했었어요. 왜냐하면 쉬면서 재정이 힘들어져서 마음에 그런 짜증이 올라오는 것보다 저의 선함이 막 사라지는 것보다 좀 바쁘고 피곤하지만 내가 가진 그냥 잘 웃고 밝은 성격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 아메이를 하면서 아메이 물론 돈 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상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에게 진짜 아메이의 기본적인 건 우리의 재정을 해결하는 부분. 그래서 재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잘 웃을 수 있고 정말 밝은 성품이신데 왜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데 알고 보니 내일이 카드 결제일이더라. 이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 하영선 리더님도 제품 강의를 너무 잘하시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저런 분들이나 하는 사업이지. 보니까 잘하시네. 그리고 좀 잘할 것 같았네요. 원래 잘했겠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저희 초반의 모습은 정말 너무 평범했고 너무 부족했고 이 안에서 배우고 이 안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랑 그렇게 여러분들께 아메이를 전해주신 분들 멋있잖아요. 스폰서님 보면. 근데 그분들이 경쟁 붙자는 게 아니라 손 내미는 거잖아요. 같이 하자고. 내가 돕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재, 과제 하나도 공부 잘하고 야무진 친구랑 팀 하려고 막 애썼잖아요. 점수 잘 받으려고. 근데 하물며 인생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비즈니스인데 더 좋은 분이 이렇게 멋진 스폰서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 손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잡은 손으로
제가 성장해서 다음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 그렇게 초반에 너무나 다 평범했지만 너무 멋지게 변하신 리더님들을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상. 너무 알고 계시죠? 우리 김희선 리더님, 조보나 리더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정말 이렇게 몸도 아프셨고요. 그때 몸무게도 좀 있으셨죠. 66 좀 넘게 입으셨었는데요. 정말 아프셨고, 여러 가지 하셨던 사업이 실패하셨고, 그 실패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랑 만났어요. 제가 홍지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고, 이분은 아메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그룹에서 알고 있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한 10여 년을 관두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홍진희 리더님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3년 2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축하도 같이 나누고, 또 드레스 입는 게 일이 되셨죠.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너무 아름답게 여신같이 예쁜 드레스를 입으시고 부산국제영화제 가서 또 레드카펫을 걸으시고 또 우리 위너스 어치브데이 때도 이렇게 어치버스데이 때 드레스 입고 오셔서 무대에서 춤도 추시고 또 집에서도 연예인처럼 이렇게 예쁜 홈파티를 하시고요. 더 놀라운 건 최근에 이렇게 그림같이 예쁜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정말 꿈꾸셨던 모든 로망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시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아프셨고 기침하셨고 정말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냥 매일매일이 파티같이 지내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게 저의 PT 때 저희 내레그가 여기 있었거든요. 제가 두 번째 저희 김효은 리더님, 김정아 리더님. 김효은 리더님은 이렇게 머리를 하나로 올백으로 묶었던 이유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용실 가는 금액을 아끼려는 알뜰하고 정말 진짜 이렇게 아주 주부로서 정말 가정을 너무 잘 이끌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아메이 와서 이렇게 단발머리에 멋진 리더를 변했고 또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코로나 때 다이아몬드 축하를 못했고 이렇게 멋진 드레스를 입고 파티도 하고 OSR을 하고요. 또 부산에 가서 남편분과 함께 레드카펫을 걸었죠. 남편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그런 커플이 됐죠. 그리고 이 친구는 원래 그렇게 주차 요금 아까워서 걸어 다니고 이렇게 커피도 둘이 만나면 하나 시켜서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아끼던 친구인데 아메이 사업을 멋지게 잘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보너스로 이렇게 집을 카페처럼 인테리어를 해서 정말 멋진 사업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처음에는 두 명이서 커피 한 잔도 못 먹었다니까요. 아까워서. 그런데 너무 멋진 리더로 변신했죠. 다 이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저에게 너무 감동인 이 언니, 우리 김정아 리더님. 이분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가 좀 부어 있으세요. 피부가 빨갛게 부어 계셨고 지루성 피부염으로 굉장히 이목구비가 예쁘신데 고생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만나서 아메이 디톡스를 저희가 권해드렸고 그 디톡스를 드시고 나서 열흘 동안 하시고 나서 피부가 엄청 좋아지시고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셔서 플래티늄 되셔서 워커힐에서 이렇게 멋지게 사진도 찍고 또 위너스 라이브 방송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 통해서 더 큰 걸 배웠죠. 여러분 아메이가 왜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분이 이렇게 멋지게 사업을 하던 중에 재작년 9월에 이제 유방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8시간의 수술과 8차에 걸친 항암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방송에서 보니까 항암을 하고 나면 대부분 굉장히 몸이 약해지시고요. 대부분 많이 늙으세요. 체력도 떨어지시고 그런데 어쨌건 투병을 완료하고 다시 다녔던 회사에 돌아가면 회사 분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왜냐면 이제 몸이 약해지셨고 야근이라든지 과로한 업무를 못 맡기기 때문에 은근히 이렇게 불편한 티를 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분이 치료하는 동안 너무 기다렸고요. 기도했고요. 언니가 다시 미팅장에 나왔을 때 정말 다들 펑펑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이 모습은 저희 작년에 축하할 때인데 이 가발을 쓴 모습이에요. 가발을 쓰고 왔고 너무 피부가 좋아지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뉴트라이트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언니가 4년 동안 이곳에서 아메이를 배웠고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서 언니가 다 왕창 챙겨 먹었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치료하는 내내 아메이 사업을 1년 동안 하지 못했어요. 치료에 집중했지만 매달 400만 원씩 파운더스 사파이어 보너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치료 중에 에메랄드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메이예요. 우리 삶에 어떤 변수가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아무 일이 없을 때 준비해서 변수를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이 큽니다. 근데 이 언니가 여러분 암 치료를 하고
이겨내고 더 예뻐지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와서요. 이번 달에 큐 다이아몬드가 되세요. 너무 감동이죠. 저는 정말 드라마 같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옆에 있는 배영주 리더님도 두 분 친한 친구신데 지금도 아메이 사업 못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파운더스 에메랄드신데도. 하지만 이분도 아메이를 특별하게 어떤 재능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나 이 사업하면 전도할 수 있겠다. 그런 예쁜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번 달에 같이 큐 다이아몬드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메인 거죠. 특별하게 어떤 될 것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가 아니라 너무 부족하고 아직 아무것도 뭘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모습으로 와서 이 위너스 시스템 안에서 하나하나 배워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분은 분당 AP 알바생이었어요. 제가 아메이 매장에 제품을 픽업하러 갈 때마다 서시셨거든요. 이름표가.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아메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면 어떡해요. 아메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막 이랬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아메이를 모른다 그러시길래 저한테 아메이 물어보지 마시고 주변에 많으니까 여기 다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분을 후원했고 이분들 통해서 다른 분이 후원이 됐고 또 그분 그룹으로 이렇게 청정기를 반품하겠다고 했던 아주 착한 소비자를 만나죠. 근데 만나서 처음 만난 날 제가 이분한테 테이블 위에서 휴지의 사업 설명을 막 해줘요. 너무 착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설명해줬고 이때 이분은 지금 대학원 연구원 박사과정을 갈까 말까 하던 중에 저를 만나서 청정기 반품하려고 만났다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 미팅장에 나와서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게 되죠. 듣고 대학원과 아메이 사업을 고민하던 중에 아메이를 선택하니까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 이루어졌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기로 했던 걸 포기하고 아메이를 하니까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플래티늄이 되고 또 이렇게 같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대전에서 축하도 했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걷고 또 10월 1일부 큐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다이아몬드를 완성할 리더님이시죠.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 그리고 여기 저희 같은 아파트 살았고 같이 교회 다녔던 언니인데 정말 목소리도 여리고요. 몸도 가늘어요. 정말 뭔가 사업이라는 걸 하기에는 뭔가 되게 여려 보이는 모습의 언니인데요. 봐도 아메이 사업을 막 되게 시원찮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이 안에서 너무 예쁜 마음으로 배워가면서 모습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멋지게 스피치도 할 줄 알고 또 멋지게 사업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로 변해서요. 사파이어 돼서 이렇게 축하도 하고 또 위너스 우리 카카오 라방도 함께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에메랄드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돼서 만난 리더이 아니고요. 또 이분은 정수기 홀더 구하던 분인데 만나서 아예 몰랐던 분인데 제가 이분 만나러 인천 가서 애들 재울 때까지 주차장에서 10시 넘게까지 기다렸다가 애들이 잡니다. 그럼 올라가서 막 아메이 얘기하고 그렇게 후원했던 분인데 지금 위너스 라이브 방송도 했고 큐 사파이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안에서 처음부터 모습이 아니라 변해가는 거죠. 우리 황보미 조강민 리더님 정말 추억의 사진입니다. 아기띠를 하고 왔던 그때 그 모습. 그리고 이렇게 아주 애기 같았던 우리 황보미 리더님. 지금은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정말 너무 아름답죠? 변신하셨고 또 조광민 리더님과 함께 이 두 분도 큐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지금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고 있어요. 꼭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 정말 근데 이 중에 가장 이 안에 혜택을 받고 변신한 건 이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네, 접니다. 괜찮아요.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예요. 그리고 여기 단발머리가 저예요. 이때 김효은 리더님하고 강남 AP에서 막 이렇게 준비해놓고 여기 막 접시랑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희주 스폰서님하고 김윤정 스폰서님 두 분이 앞에 앉으셨을 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했었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엔 더 늘어나고 그리고 하와이를 갔다 오게 돼요. 하와이를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제가 2년 8개월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정말 예쁜 제가 입고 싶었던 드레스를 입고 너무 예쁜 모습으로 홍지인 스폰서님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냥 언니 같은 느낌이죠. 정말 멋지게 축하도 하고요. 또 이때는 홍지인 스폰서님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40포인트를 달성하셔서 저희 위너스 전체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 이렇게 파티도 하고 공연도 했었어요. 김종수 스폰서님 7승 잔치도 했고요. 스폰서님 우셨어요. 너무 감동하셔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7승 잔치 했거든요. 늘 말씀드렸지만 횟집에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그 강의에 나온 것처럼 무엇을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 여행지가 라스베가스. 너무 예쁜 만달레이 베이 리조트에 가서 이렇게 매일매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또 여기는요 제가 이사를 합니다. 저희 집이에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이렇게 예쁜 그림 같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축하도 하고 코로나 없을 때는 정말 매일이 파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풍선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풍선을 달고 살았고요. 공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냈었어요. 집에서 일정 핀 이상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미션으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모이면서 또 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삿포로를 가죠. 라스베가스가 중간에 꼈네요. 삿포로에 가니까 이렇게 음식을 사 먹으라고 용돈 준비해 줬고요. 또 가기 전에 키하고 몸무게하고 뭐 이렇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진짜로 스키복이랑 다 준비해서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리더님은 키하고 몸무게를 쓰라고 하니까 키를 크게 쓰고 몸무게를 줄여가지고 나중에 옷이 안 맞아서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혹시 여행 갈 때 쓰라고 하시면 솔직히 쓰셔도 돼요. 아이가 정말 눈 속에서 파묻혀서 너무 행복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밤마다 어떤 우리 같이 갔던 팀들과 축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제가 너무 놀란 건 여기 저랑 저희 스폰서님과 저희 애랑 파트너 애기가 같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이걸 보더니 저한테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내가 다이아몬드 돼서 그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메이 사업으로 왔는데 이렇게 여행을 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사업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 이모, 삼촌, 이 친구들, 이 문화를 상속해 준다면 더 이상 염려할 게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지인 스폰서님께 딸 눈높이 시간도 보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크신 분을 아이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 자체가 아이가 얼마나 세상이 크게 보일까 살면서 앞으로 그런 마음도 들고요. 또 우리 스폰서님 40포인트 축하하면서 워커힐에서 또 특별히 파티를 했는데 이때도 우셨어요. 저는 이 눈물의 의미가 너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님이 이 수많은 분들과 함께 이룬 핀이시고 정말 그 파트너들의 성장이 같이 섞여 있는 이 핀이 너무 감동이실 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도 한껏 차려입고 드레스 입고 가고 또 한참 반대했던 남편들 옆에 다 이렇게 턱시도 하신 남편들 보이시죠? 다 반대했었는데 이렇게 따로 또 턱시도 하고 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요. 정말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간 거죠. 사진이 겹쳤네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렇게 멋진 시간을 보냈는데 라스베가스는 현금이 아니라 이렇게 신용카드를 줬어요. 아메이 여행은 정말 달라요. 이렇게 웰컴 박스도 있고요. 뭐 음료수라든지 영양제라든지 화장품도 준비해주고 또 밤에는 이렇게 리더님들과 함께 맛있는 정말 최고급 요리들을 먹는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공연도 보고 또 이렇게 잘 못하는 카지노에 가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게임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스폰서님들과 함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찍어도 제 업소 같은 엘도라도도 갔다가 또 밤에는 한국 아메이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 함께 모여요. 이곳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꼭 65주년 때 우리 리더님들 지중해를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느낌을 더 뜨겁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족 사진 같이 이렇게 함께 사진도 찍고요. 또 이게 다 우리 위너스의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LA로 넘어가서 헐리우드도 갔다가 UCLA 대학교도 갔다가 또 비버리 hils도 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옵니다. 진짜 이 60주년 영상 잠깐 볼게요. 너무 멋진 규모와 어마어마한 준비가 있었던 참 기억에 남는 여행지예요.
이 영상이 아메이 60주년 라스베가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전 세계에 뿌려진 영상인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제가 못 보셨을까봐 캡처를 살짝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여기에 살짝 잡혔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난 정말 운명이다. 너무 갑오로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고요. 제가 이 여행을 갔다 오면서 여러분 전에 없었던 제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아, 이렇게 나이가 40이 넘어도 여행을 가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감각,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는구나.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이렇게 멋진 여행을 부모님과 함께 평생 다닌다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자두가 5개가 있을 때 5명이 자두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나씩 먹어야 되죠.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두를 2개 집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죠? 욕심쟁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책상 위에 자두가 100개 있었다면 자두를 2개 집을 때 넌 자두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메이 사업은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많이 넓혀서 좀 더 많이 늘려서 나누는 사업이라는 걸 제가 이 안에서 배우고요. 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후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뭔가 후원하면 그 돈을 막 딴 데 쓸까봐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정말 이런 거 외면했던 사람인데 이 안에서 배워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나누는 거기까지가 저의 몫이고 그 나머지는 그게 어디